근데 이게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몇십 년 만에 간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뭐 짧은 시간에 뭐 근 80년 만에 이 참 개인 그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다 뭐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자서전을 이제 여기 나오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하고 꿈과 비전을 품은 자, 이 개인 그 역사지만 제 활동상을 두 권의 책으로 발간을 했어요. 하나는 해각기념으로 했고, 요거는 금혼 및 직장선교 신년 기념으로. 요거는 몇 년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뭐 내가 시간을 물어보니까 뭐 30-40분 정도 뭐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성경 그 말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죠. 그래서 그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 나는 지극히 이제 적은 이제 사도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 10절에 마지막 그 규절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의 일생 평생을 아마 이제 간증 요약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규절을 말씀드리면서 제 간증 역사를 간단히 어떤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정부의 매장에 말씀드렸지만 그 신용산 교회에 와서 간증한다는 게 참 감격스러워요. 제가 왜냐하면 1900 교동고등학교를 57년에 입학해서 이제 60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학교가 옛날적이지만 여기 뭐 그 자체가 하나도 없죠. 이제 여기 이 교회 자리 여기는 시장바닥 그 터고 그 뒤쪽에 이제 그 교통고등학교 있었고 아마 나중에 철도고등학교도 처음에는 아마 그 교사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런 적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이 교통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1년 끝나고 1학년 말 때 그때 이제 기독 학생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YMCA야. 학교 YMCA죠. 근데 제가 회장이 됐거든. 2학년이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1학년 말에 선출이 돼서 하는데 뭐 회장 이제 뽑아놨는데 보니까 회장이 뭐 세례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좋지 않나 이제 이래가지고 신용산 교회 돌아가셨지만 윤도한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 세례를 받았죠. 이 교회가 사실은 제가 세례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60여 년이 지난 이제 지금 와서 여기서 새 건물이지만 여기 와서 간증한다는 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 우선 드리고 그리고 저는 간단히 이제 이 뒷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 이제 출생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 가까운 그 평택이 제 고향이에요. 지금 오산 비행장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한 100여 호밖에 안 되는 이제 시골 농촌 마을인데 근데 거기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외정시대 때 이미 거긴 전기가 들어갔고 전기가 되기 70-80년대 이후에 들어왔거든 우리나라에. 근데 외정시대부터 전기가 들어왔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하천이 있는데 내천이 거기서 사금을 캤대요. 일본 놈들이 그 사금을 캐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축복은 뭐냐면 그 100여밖에 안 되는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개신교 장로교회하고 또 그 캐톨릭 성당 그 동네에 2개 교회가 외정시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한 110년 우리 그 장로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명 문화
혜택을 다 받은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동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뭐 부모님도 안 다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좀 고생은 그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제가 그 시골 동네에 5학년 초기까지만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경찰 그 당시에 경찰하던 이제 그 삼촌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도시에 있으니까 또 그때 이제 아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그냥 좀 귀여워도 했고 아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아들 낳았지만 그러니까 나를 데려다 공부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도시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있었는데 뭐 경찰이니까 공무원들 여기 뭐 나도 공무원 했지만은 되게 2, 3년이면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전근이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다른 이제 좀 시골 동네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가서도 중학교 들어갈 또 그 시절이 이제 됐으니까 타이밍이 6학년. 그래서 저 혼자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객지 이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사이에 저는 그야말로 이제 뭐 자취도 하고 독학고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또 나 있는 사이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들어와가지고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생 이제 고생 한 얘기가 이제 어차피 공부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평생 그냥 독학고학을 했어요. 여기 뭐 화려하게 여러 가지 뭘 소개를 했던데 겉만 보면은 굉장히 내가 고생도 안 하고 화려하게 아마 이제 공부하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태양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그림자 그늘은 진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면 이제 화려하고 하나도 고생한 것 같지 않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독학하고 고학하고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이제 본 적이 될 텐데 사실 교통고등학교도 제가 가게 된 게 교통고등학교 가려고 간 게 아니야. 좋아서 간 것도 아니야. 그때 57년도 제가 입학인데 6.25가 5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중학교 들어갔고 이제 3, 4년 만에 교통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때는 뭐 6.25로 그냥 다 뭐 그냥 이제 진짜 파괴되고 이제 황무지 같이 됐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제 뭐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시험 치러 들어갔지만은 그때 중고등학교 가는 게 지금 대학 가는 폭에 이제 그런 시절이었거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교통고등학교에 특차였어요. 그때는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고등학교 중에는 교통고등학교, 그 다음에 육사.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공짜로 다니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에 인기가 있었어. 이게 특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중학교 때 그 3학년 때 성적이 괜찮아가지고 저는 경기나 서울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서울법대를 가야 되겠다는 게 그냥 그 당시에 참 어릴 때지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딱이 특차라 제가 업무과예요. 그 업무가 또 비율이 제일 세더라고. 이제 이 행정 사무관리 이제 우리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대 20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험 치면서 안 됐으면 핑계끼만 가는 건데 이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그 최고로 좋은 데다 이거지. 공짜로 공부시키고 그 당시에 그 철도청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름이 교통고등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부에 그 당시 5급 공무원, 지금 이제 9급 공무원 의무적으로 발령해서 의무 그 근무를 했어야 된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한 달에 7,500원을 주더라고. 그때 7,500원 큰 돈이죠. 지금 아마
도평만을 가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큰 돈인데 그러면서 이제 3년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경기나 서울을 가서 서울대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통학원에 들어왔는데 가르치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어, 수학 그저 한두 시간 있고는 전부 실과, 교육 과목이 찍어. 그러니까 뭐 어차피 혼자 또 독학고학 그런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일단 그런 생각이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죽어도 서울대교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참 뭐 이제 잠을 뭐 4시간 자면서 혼자 이제 그냥 책 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 이제 그냥 달라 외우다시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서울대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집에서는 다 반대는 거예요. 이미 이제 부모 다 돌아가셨고 내가 대학 진학할 때 삼촌들이 계셨고 형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 돼서 원로 돼가지고 이제 연세가 꽤 많은데 아직 생전에 계시는데 전부 반대를 한 거야. 아니 그 좋은데 취직까지 시켜주는데 취직 그 안 하고 그러니까 5급 공무원 안 하고 무슨 미쳤다고 서울대학교 간다고. 그때는 이게 돈 벌는 게 중요하지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부 반대해서 제가 그랬죠. 이제 한 달 전 형님이 반대를 하다 안 되니까 내가 그랬거든. 복상선을 했지. 내가 고등학교도 공짜로 다녔는데 대학 들어가도 집에 도움 받지 않고 혼자 독학하고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 더 이상 간섭을 하면 나중에 나가버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반대는 못하고 그 원로 목사 된 형님이 그때 그러냐고. 어떻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수소문회를 알아봤나 봐. 그러면 정 가려면 한 달 전인데 법대를 가지 말고 사대를 가라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 이제 서울대학교가 그 당시에 인원도 지금 반밖에 안 됐고 이제 들어가면 등록금 자체가 일반 사립대학은 반 정도밖에 안 돼. 그때 굉장히 쌌거든요. 그런데 이 사대는 그 근무 의무가 또 있는 대신에 사대는 수업료가 면제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반값밖에 안 되는 등록금에 사대는 수업료를 면제하니까 이제 기성회비라는 거 내고 이제 그러니까 또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대를 그냥 그것도 마음에 전혀 없는 건데 한 달 전에 이제 바꿨죠. 근데 서울대교가 그렇더라고. 영어, 수학, 국어는 공통이야 전부. 그런데 선택 과목이 한 과목씩 달라요. 근데 사대는 그때 국사를 해서 국사 공부를 했거든. 근데 법대는 일반사였어요. 일반사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사대는 국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국사 600문제집이라는 걸 써가지고 한 달 전에 다른 건 뭐 공통이니까 그냥 한 달 전에 그 단어를 외워가지고 이제 사대 영문과 또 이제 나는 그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과목 맞는 게 없어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그냥 영문과도 그래서 적은 건데 지금도 그렇지만 비우는 게 또 재수예요. 문과 중에. 그래서 하여튼 그걸 이제 치렀는데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니는데 공부가 될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교동고등학교 때 이제 7,500원 이제 받은 거 중에 이제 이렇게 학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그리고 점심 값이 그때 100원, 그 당시에 100원이었어요. 지금 아마 그러니까 한 돈 10,000원 꼴 되는 거겠지. 근데 그 100원을 아끼려고, 왜냐면 내가 이제 입학금도 등록금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는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점심도 안 먹고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좀 잠은 이제 어차피 뭐 일반 인문고등학교 다니면서 저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통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기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은 4시간 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그래서 점심도 굶고 잠은 4시간 자고. 그러고 이제 그 시험 치러서 합격은 됐는데 그래서 한 학기 잘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제 간증할 만한 이제 중병이 걸리게 돼요. 지금처럼 요새 독감하고 뭐 저희 코로나 유행이잖아요. 그때는 홍콩 인플루엔자라는 게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 독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많이 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홍콩 인플루엔자. 그거 이제 걸려서 이제 열도 이제 앓게 되는데 이게 저기니까 대장가다로하고 이제 변해 이게 피도 나오고 이제 이 악화가 되고 본래 이제 저 고3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려고 이제 못 먹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홍콩에 인플루엔자 가지고 대장가다 되고 그러니까 이게 폐결핵으로 발전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서울대학을 들어갔지만은 한 학기 다니고 2학기 휴학을 했어. 한 학기. 두 번째 학기. 그리고 이제 뭐 시골 우리 이제 가끔 이제 평택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요양을 하는데 하나 그때 서울대학교가 또 좋았던 거는 지금 그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같지도 않아 솔직히. 그런데 그때 이제 학생 수도 적은 데다가 복리가 그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거기 이제 보건진료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진료 이제 확진이 되면 그 약을 공짜로 줬어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 폐결핵 약을 그 3년 동안 그냥 옛날에는 뭐 이제 뉴파트시라고 그때는 폐결핵이 이제 죽을 병이었거든요. 지금 같지는 않아요. 그때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 한경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폐결핵 그러다가 이제 신유 은사 체험하고 그 양반들이 이제 목사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 근데 저도 하여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야 그냥 두꺼운 걸 먼저 이렇게 한 20알씩 먹어가면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거예요. 한 학기 휴학한 날 복학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사대도 이제 교동학교 똑같이 그 학비 면제해주고 그런 대신에 이제 4년간 그 국공립 이제 중고등학교 발령내서 그것도 의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처럼 또 서약서를 또 썼죠. 서약서라는 내용은 뭐냐면 졸업 후에 근무임을 하든지 아니면 배상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그렇고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또 이제 행정대학원 가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어려웠던 게 이제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4년간 이제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4학년 2학기, 아까 1학년 2학기를 휴학을 했다죠. 한 학기. 근데 그러다 보니까 4학년 2학기를 제가 맥시멈 25학점까지 딱 23학점인데 이제 B학점 이상 되면 25학점. 맥시멈 25학점까지 딸 수 있었어. 근데 25학점을 4학년 2학기 때 따가지고 160학점. 그때 졸업 소학점이 160학점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4학년 2학기 때 25학점 따가지고 160학점. 1학점이라도 모자라면 또 한 학기 또 다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딱 160. 그래가지고 제가 한 학기 휴학하고도 정상적으로 그냥 2월 졸업으로 졸업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행정대학원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또 아주 본론적인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은혜 체험원사 체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4학년 2학기 이제 뭐 12월 그때 논문도 있었어요. 논문까지 내고 이제 12월 달에 시골을 이제 평택 시골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이제 법대 행정대학원인 포교 이제 서울대는 대학원들도 아무래도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와요. 그 다른 대학 이제 부산 애들이 좀 오고. 근데 이게 뭐 서울대 출신들이라도 아무리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나는 사대 나오고 거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입학시험 과목이 뭐냐면 헌법, 행정법, 행정학 다 법대 과목이지 사대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사실은.
한 달 반 남았는데 그래서 일단 시골 내려가서 더구나 이제 폐결에 아직 약도 먹고 있었고 시골 교회 와가지고 딱 결심을 이제 하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니까 했고 구하면 또 주신다고 했는데 뭐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나도 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는 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건너방 시골교회 건너방 가가지고 옛날엔 이런 의자 있는 책상도 아니잖아요. 땅바닥에 앉는 책상. 그걸 딱 이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뻗어서 여기 이제 장롱이 있어. 그래가지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못 눕게 그렇게 이거 딱 이제 이렇게 벽에 대고 이제 의자 쪽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발 뻗어서 딱 이렇게 장롱 이렇게 이제 그래서 눕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졸면 졸고 그러니까 누워 자지 않고 그러면서 매일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시골 그 교회당 가서 그때 이제 땡그랑땡그랑한 이런 그 잡아당겨서 종 치는 종 있잖아요. 그 종을 제가 잡고 이제 기도를 하고 종을 치는데 77번씩 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냥 그 7번씩 70번 그 생각이 나서 했던 그냥 내가 77번씩 이제 종을 치고 4시 반,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 이제 종을 치고 또 5시에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종을 치고 그리고 찬마을 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그러니까 5시부터 이제 이렇게 1시간 이상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는 저기에 참 힘들고 이렇게 폐결핵도 이제 앓고 있는 중이었고 아직도 약을 먹는 중이었고 이렇게 주요 그 한숨과 함께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근데 12월 달부터 그래서 1월 중순쯤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죠.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마 그게 이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체험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진짜 눈물 콧물하면서 기도를 한 2시간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내 이제 아마 이제 성령의 은사 체험이고 그때 아마 이제 폐결핵이 났는가 봐. 뭐냐면 그때 몰랐지. 그냥 약은 이제 일단 종치면서 끊어버렸으니까. 그러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행정대학원도 이게 그때 8대1이나 됐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래도 법대 출신들이 많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답안지 놓고 거기 논문식 시험이에요. 헌법, 행정법, 행정학인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2문제, 3문제. 그래가지고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답안지 받아서 기도하고 그냥 생각나로 쓴 거지. 뭘 썼는지. 그런데 8대씩 됐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합격이 됐어.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합격된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가서 폐결핵 사진 찍어보고 진찰을 해보니까 이제 흔적은 있지만 이제 폐결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때는 행정대학원 합격이 되고 이제 폐결핵도 났고 그러고 이제 행정대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독학국을 한 거예요. 근데 행정대학원 다니면서도 독학국을 했죠. 근데 그래도 그건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과목을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공부하고 2년 동안 그러고 그때는 이제 행정대학원 여기 나온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이제 이 국립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일부는 주관인데 그거는 이제 예비 교육이고 고급 공무원 양성이 목적으로 돼 있는데 행정장관이. 근데 예, 일부는 이제 예비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이제 뭐 시험 형식적인 말로 시험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급 공무원 이제 들어가지고 야간은 2부 그거는 아예 현직 사무관 이상이 입학 그 자격이에요. 예, 그런데 전제 주관 이제 이렇게 졸업하고 시험 거쳐가지고 2월달 졸업하고 이제 시험 거쳐서 6월달에 제가 이제 발령을 받죠. 66년 6월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공직 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 본 진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0년대 제 아까 내가 그 얘기까지는 못했지만은 대학교 1학년 때 4.19가 났고 들어가니까 2학년 때 5.16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가 그때 다 시작이 된 겁니다. 4.19는 민주화의 그 하나의 초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5.16은 사실 산업화의 그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6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혁명으로 해서 이제 정권 잡고는 그때부터 이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이 됐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5개년계획 이래가지고 사실 그 산업화 근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 근데 저는 그 초창기부터 그걸 다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60년부터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여기 저 공무원 출신도 있지만은 그때는 얼마나 이 공무원 봉급이 짰는지 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봉급이 적었거든. 그런데다가 공무원은 무정량의 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저녁이고 없어. 특근 야근 시키고 이게 식사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들이 이게 이 산하기관이 있는 데는 산하기관 신세도 좀 지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소위 국내 출장비 그거 가라 출장이라고 온돌 출장. 그리고 그걸로 식사비 갖고 야근하는데 식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정. 그렇게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게 그때는 참 토요일도 근무할 때인데 토요일 오후는 물론이고 주일까지도 나오라는 거야. 그때는 솔직히 국장 나오면 과장 나오고 과장 나오면 사무관 나오고 이래야 돼.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뭐 이거 참 그런 시절. 그래서 60년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71년도에 이제 참 여기 영국 런던 대학교 나오는데 제가 71년도에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 때인데 뭐 외국 유학 간다는 거 국비로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 그때는 유학 간다 그러면 외국 정부 장학금을 받든지 뭐 하여튼 외국 기술 원조 자금에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영국 간 것도 소위 브리티시 카운실 스칼라십을 받아가는 건데 그게 영국 정부 장학금이야. 그래서 그때 사무관 때인데 진짜 비행기 타기도 어려울 때 참 제가 그때는 요새하고는 달라요. 구라파 가는 게 미국 가는 것보다 쉬워졌잖아 지금. 그때는요 이게 중국 소련 국교가 안 될 때니까 소위 앵카레지 가서 거기서 1시간 반 쉬면서 급유하고 그 노스폴 북극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공무원은 또 칼만 타야 되는데 팔이 가는 노선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8시간 걸쳐서 이제 파리를 가요. 근데 파리에서 또 몇 시간 기다려서 런던 가는 이제 그 비행기 갈아타. 그러니까 이거 한 24시간 걸려요. 그때 영국 유학을 갔더니 이게 이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차이나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이 자판에 붙어 있는 거. 코리아라는 이름은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이 코리아에서 왔다면 두 가지를 물어.
그게 이제 코레를 안다는 거야. 뭐냐면 사우스에서 왔느냐, 노스에서 왔느냐. 그건 그래도 이게 남북한이 갈라졌던 걸 아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코리안 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코리안 워. 그 6.25를 코리안 워라고.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 좋은 기억, 그 두 가지가 이제 코리아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건 뭐 다른 사람은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그 시절에 그래도 그걸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 덕분에 그냥 대학도 그랬지만 이 부처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국제협력 업무를 제가 하여튼 사무관 과장을 뭐 근 20년 이 사무관 과장만 하면서도 뭐 얼마나 그 정말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국제협력 업무를 이제 주로 맡았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진국 협력, 또 개도국 협력, 국제기구 협력 이 3과 과정을 또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제협력에 관련해서는 선진국이고 뭐 개도국이고 국제기구까지 이제 참 많이 그 회의에 다니기도 했고 이제 여행을 많이 하게 됐죠. 이제 그 여행한 얘기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남극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기 남극 갔다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끼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88년도 그 마지막 과장 때요.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그다음 바로 89년에 이제 국장 승진을 했거든요. 88 그때 그 킹 제임스 아일랜드 남극에 킹 제임스 아일랜드의 세종과학기지 그게 그때 그 이제 준공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장관 모시고 이제 담당 과장이니까 이제 갔는데 정말 참 그때는 그 남극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 지금은 남미 직항이 있을 거예요. 남미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남미 직항. 그때는 이게 뉴욕이나 LA 가서 남미 가는 거 또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 가려고 그러면 남극이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아르헨티나 끝이나 칠레 끝이에요. 그냥 칠레로 해서 갔는데 칠레 끝에 이제 그 마젤란 해요. punta레스라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민간 항공. 근데 거기서 이제 항공 없으니까 칠레 공군기 전선해가지고 정부간 정부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칠레 공군기 타고 이제 남극으로 갔다 왔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직장 선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70년대 그 갔다 와가지고 그 바로 73년부터 77년까지 그 사무관 78년에 이제 그 서경과장 승진했거든요. 이제 그 승진하기 시점까지는 사무관 때 제가 우리 교단의 청년연극연합회장을 했고 이제 사무관 때 그러니까 성청정연 그거 하면서 이제 한기청이라고 초교파 이제 그 각 교단 회장들마다 한기청이라고 이제 그 초교파 청년 정연합회장을 그 회장도 그래서 그 바람에 70년대 그 엑스프로 74 이제 여의도 그 100만 집회하는 그거 또 77민족보호마 성회하고 이제 그 여의도 그때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그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그리고 이제 80년대까지 이게 부흥기였어. 그 다음부터 이게 오히려 좀 기독교도. 근데 그 70년대 때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절에 제가 78년도에 과장 승진하면서 이제 이 광화문 종합청사 19층이 꼭대기층이에요. 거기에 회의실에서 그 우리 부처 이제 신회를 창립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부처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회의실 빌려가지고 이제
이 과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제 직원들 모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신회 창립한다고 찬송하고 기도 돌려놨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이 크리스천들 물론 난 크리스천들 이게 뭐냐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 공무원 관청에서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하 CPX 상황실로 갔다가 뒤에 이제 바로 종교교회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이제 모임을 모이고 목요 직장인교회 이제 모임을 지금 목요 직장인교회 모임을 우리 이제 분영을 아마 참석하셨을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있어요. 벌써 한 40여 년 동안 그게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종합정서에서 이렇게 목요 직장인교회라고 그걸 뭐 교회 비해서 얼마든지 이제 총사 또 그 근처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78년도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81년도에 이제 소위 한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요걸 이제 제가 처음으로 창립을 한 겁니다. 이제 과장 때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회장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역직능연합회 조직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 뭐 이래가지고 모든 조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또 그 얘기하려면 이제 한참 걸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정말 이제 아까 사무관 때 얘기했지만 이 과장이 이 대구서도 뭐 그냥 이제 뭐 그런다고 다니고 난 솔직히 할 일을 다 하면서 이제 다니는데도 이 솔직히 이 공무원들이 서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은 말이야 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러 다닌다고 청년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 7, 80년대 그때는 5, 6년이 막 승진할 때 미안하지만 그런데 저는 사무관도 그때 10년을 하고 서기관 과장된 거고 서기관도 12년을 했어요. 그러고 부의사관 국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승진은 굉장히 늦었지.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게 법적으로 뭐 저기란 것도 아니고 할 일은 다 하면서 다닌 건데 그러니까 승진이 늦었지 자르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 학력으로 보면 대학원을 행정대학원까지 서울대학교 나왔지 영국 런던 대학도 갔다 왔지. 그러니까 이게 뭐 객관적으로는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저놈은 말이야 밥 먹고 뭐 그래가지고 승진이 사실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엔 그냥 솔직히 우리 이제 동기 애들 중에 뭐 장창환 된 친구들도 좀 여러 명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저기 하지만 그냥 나올 때 제가 이제 1급은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걸 그냥 감사한데 34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는 최고로 오래 한 거예요. 대개 20년, 25년 사이에 다 나갔거든. 빨리 승진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 한 거 이제 감사하고 제가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지금 80년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89년에 국장 승진을 하고 90년대 이제 국장 때 솔직히 저는 미국을 2번을 나갔어요. 이제 90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90년대부터 그래도 조금 88 이후에 좀 우리 국력도 나아지고 이러니까 국비 이제 총무처 국비 그거를 처음으로 첫 저기가 90년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돈만 대준다고 그래놓고는 네가 알아서 나라고 기관이고 선택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국정력을 오래 맡아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손을 들어서 그냥 이차로 간 거지. 그래서 미국 이제 조지 워싱턴 유니버도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지팅 스칼라. 사실 이제 국정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하버드 또 버클리, 프린스턴 그리고 조지 워싱턴 이제 뭐 하여튼 5군데 편지를 냈어. 그랬더니 다 이게 답장입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내가 요구하는 거, 자격은 이렇고 이런 거 이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격은 와요. 근데 그때 다
답장이 왔어. 답장이 왔는데 하버드에서는 좋은데 사무실 내가 사무실 이제 독사무실 좀 수습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 사무실 상원은 만불을 내래. 근데 그냥 내 요구대로 오케이 온 게 이제 버클리하고 조지 워싱턴이 좋다고 온 거야. 그래서 두 군데를 놓고 고민을 했죠. 버클리가 사실 이름으로 보면 더 나을 것도 같은데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 DC에 있잖아요. 그 공무원이 아무래도 이게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워싱턴 이제 조지 워싱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따로 주고 그리고 내가 요구한 게 강의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세미나 같은 걸 해줄 수 있다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개발이나 과학기술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참 1년 이상 이제 비즈니스 관으로 잘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왔어. 근데 그때 있는 동안 해외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워싱턴 직장선교연합회를 그때 창립을 해서 90년, 92년 가 있으면서 대사관 선교회. 근데 그러고 돌아왔어. 돌아가지고 이제 엑스포 93 이제 대전 세계박람회를 그때 하게 됐어요. 마침 국장 때. 근데 그 상공부하고 과기부가 주무부처거든. 그래서 마치 이제 관련되는 업무고. 그래서 엑스포 93 세계박람회를 하면서 거기 우리 세계 선교들 가면 거기서 개최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대전 기독교연합회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세계 선교대 기간 중에 세계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총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그 세직선 창립이 돼가지고 이제 해외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죠. 그런데 또 95, 6년, 7년 그때 미국 대사관으로 제가 또 파견 나가게 된 거예요. 미국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 대사관 근무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이 대사관이 공무원으로서는 일교부로서는 거기 갔다 와야 사실 장차관 되는 폭이고 다른 부처로도 그건 참 세계의 행정 수도고 그 미국 대사관은 행정부야. 거기는 외교부에서 반 이상 나와 있고 각 부처에서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육해공군 무관까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소행정부야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장부로 이제 카운셀러라고 이제 그 참석하느라고 이제 줘가지고 그래서 그 한 2년 이제 3년 기간인데 그 또 이제 뭐 끝나기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2년하고 들어오는 사이에 거기 있으면서 그 한인 그 장로교에서 제1회 세계직장선교 대회를 거기서 개최를 하고 우리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는 직장선교 임원들 한 2, 30명 오도록 해가지고 현지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세계직장선교를 하면서 미국 그 직장선교연합회도 이제 그때 그 창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뉴욕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시카고 빌리그람 센터에서 마침 그때 제4회 세계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 매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그 세계 선교 대회예요. 근데 그걸 이제 시카고 빌리그람 센터에서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서 이제 세계 직장교육 대회를 하고 단체로 이제 시카고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참여도 하고. 하여튼 그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사무관, 과장, 국장까지 다 그냥 그거 하면서 직장 선교하고 뭐 이런 거야 사실. 다니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마지막 그래도 뭐 나올 때 하여튼 그 1급 뭐 그래도 이제 관리관 달아주고 이제 황조 근정훈장을 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공무원 등급이 모든 훈장이 5등급이거든. 그 제가 이제 그 2등급 이제 그 황조 근정훈장인데 그 2등급이 받는 거예요. 1급하고 차관급이 그걸 받아요. 이제 그 위에 총조인데 그건 장관급 이상이 이제 받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그래서 하여튼 7째 달고 하여튼 훈장도 받고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엔지니어링 협회 이제 상근부회장 이제 자녀 임기로 가서 나간 친구가 저 감사원 감사에서 뭘 해먹다가 들켰는지 발각이 나가지고 이게 대부분 파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녀 임기 기간으로 날 가라 그래서 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간 거거든. 그러니까 갔더니 이제 훌로 이제 그 자녀 임기 기간 한 2년 한 다음에 훌로 3년을 더 했지. 그러니까 5년을 했지 그것도. 그 다음에도 또 이제 그 차관이 이제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담당 과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리를 좀 물려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물려줘야지 그러면 이 물려 주는데 대신 나보고 어디 대학 가서 강의 안 하겠니?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공무원 1급 이상 아니면 이제 장관 장성급 이상 이제 제대하면은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3년간 정부 예산 보조를 해줘요. 근데 대학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서 강의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호서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이제 이러다가 이제 호서대학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훌로 대주는 게 수도권은 안 되고 이제 바로 벗어난.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천안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고도대학. 고도대학은 이제 지금 세종 캠퍼스 조치원 있거든요. 두 군데가 다 뭐라고 돼 있는데 호서대학교 미션이고 또 그때 이사장이 돌아가신 정진경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제 또 인연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호서대학교 가서 그걸 본래 3년만 돈을 내주는 거야. 근데 3년 끝나고 전 7년을 더 했어요. 1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직장정기 10년이라고 그런 게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 34년. 그 다음에 산학연 엔지니어협회 5년. 그리고 여기 지금 호서대학교가 10년. 그럼 49년이잖아요. 본래 이게 성경상에 안식년이 7년마다 있잖아요. 6년 근무하고 이제 7년째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주일 하시고, 그 다음 해가 신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주년 되는. 그래서 제가 50주년 되는 해, 그래서 이 직장정기 10년.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는 안 했지만은 66년에 6월달 공무원 발령을 받고 10월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원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년 및 금원 기념으로 이제 이 책을 쓴 건데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이제 시간 더 하려면 만나려고 내려오는 것 같아서 그만두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진짜 한 50년 동안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의 결론론을 뭐라고 냈냐면요. 제가 여기 겉에는 여기까지 지금도 내일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으로 뭐냐면 여기까지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리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의 하나님.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일생.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품은 자 주가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부제를 여기까지 지금도 내일도.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제 시간 때문에 그냥 강점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건 아마 우리 정부위원회장은 드렸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한 번 가져온 거니까 이건 사무국장한테 드리든지 여기 같이 그냥 보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정도로 말씀 저기 하고 다음 기회도 한번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죠? 예? 아, 기도해요? 예,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예, 같이 합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우리 동문들 철도교회에도 함께 도와주셔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의 여정, 필그림, 이제 순례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증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이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잘못된 것, 또 나의 자랑으로 된 것 있으면 주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려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또 모든 우리 동문들 또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